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하겠지만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덮친 2018년 여름. 서울은 39.6도로 기상 관측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한반도를 괴롭히더니 오늘은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일까지도 추위가 없어 서울은 1908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을 맞게 됐습니다. 시멘트 소비량도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그린 뉴딜이다. 내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면은 다 섞여서 재활용이 안 되는 현실 등을 또 보면서 기후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기후재난 속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현 실태와 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실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희정수입니다. 성북구가 지금 위기 3단계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잠시 말할 동안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교토오정서부터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2018년도에 48차 IPCC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송도에서 열었는데요. 2도를 제한하자 지구가 지금까지 1도가 올라왔고 만약에 지금의 추세로 계속 간다면 지구가 2도가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합의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요. 대부분 디지털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린이들 안에서도 대부분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거나 에너지 분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디지털 기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발표가 나자마자 엄청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녹색 성전과 다를 바가 없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그린 뉴딜이다. 올해까지 국제사회의 한국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들어갔는데 이 계획이 현재까지 잡힌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의 약 20.1%의 감축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거의 보이지 않는 무조건 대기업 중심의 디지털 산업,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속화하는 정부 정책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더불어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발제 내용을 보면 지역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실험에 주목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로 이해했는데요. 사례로 들어주신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의 관심에 기초해서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활동이 사회의 큰 방향성과 정책에 영향을 미쳐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일은 길고 멀고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안은 지역에서도 계속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 얘기가 항상 그 주제의 한 부분을 완전 사람이 뭘 먹더라도 새끼는 먹으면서 또 먹어야지 건강해지듯이 그 주제는 항상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이 많으셨던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기후위기 문제가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이 정말 위기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연결고리로 지역사회가 기여한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신자유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 저는 이 위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문제제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토론 내용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국가 단위의 변화, 정책 어떤 이 정치의 영역에서의 변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라는 고민이 든다. 그들이 알아서 그냥 스스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각하고 우리가 사회를 개조시켜야겠다,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환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길 기대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자치구 정부와의 정책 제안이나 협치를 통한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더라. 자치회 안에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거기서 그럼 공론화도 어려운데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 혹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단위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노력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그들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들도 변화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 운동이 이제 애드보카시 운동인데,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이제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거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든가, 혹은 어떤 결의안을 내도록 청원을 한다든가, 혹은 행정부와 집행부가 기후위기 대응 방식으로 그 정부 운영 구조를 완전히 전환하고 바꿔낼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촉구한다든가, 혹은 이런 정책 대열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옹호나 지지그룹들을 조직하고 결성하는 게 저는 지역 시민들이 해야 될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비슷한 고민인데요.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해보자라고 김인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진짜 지금 위기고 급박하다라는 좀 그런 급박성이 조금 지금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뭔가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뭔가 그런 좀 다른 단위의 그런 조직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북을 먼저 만드시고, 구 차원의 이제 구청장과 그다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서울도 서울의 단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국 비상행동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북이 굉장히 앞으로 서울에서 기후위기 운동에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실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마음이 좀 설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 자신도 사실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건강운동, 여성환경운동, 그리고 지역운동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그런 고민을 상반기에 코로나 시기를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성북 화이팅입니다. 네.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지원으로 코로나19와 기후재난 속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으로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장희정수님과 패널 여러분, 특히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공론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